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은 뭐 설명하냐면요. 수학 공부법입니다. 수학 공부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수학 공부는 이제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그죠? 네. 정통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거. 언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네가 수학자가 되든지 공대 교수가 돼도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제일 첫 단계, 1단계. 이거 단계별로 12단계야. 1단계. 바탕 개념 튼튼하게 한대.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그치? 초등과정에서 있는 거 정리 다 해야 되고, 중등과정에는 용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 그치? 근데 수학의 기본 용어는 어디 나와? 기본 공식은. 이거 다 학습의 기초를 이루지. 정확하게 의미를 정리해야 되고, 그치? 암기해야지.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니까 먼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주로 어디 나와? 교과서. 교과서 다 끝나면 수학 공식 사전으로 한번 정리할 거야, 또. 그지? 그럼 기본 공식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설명이 제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교과서야. 그래서 너한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를 사라고 한 거고, 네가 교과서를 사서 읽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혼자 받아들이는 능력이 먼저 돼야 돼. 용어를 명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왜 잘못됐는지 몰라. 명확하게 공식을 이해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변형 문제도 못 풀고 응용 문제도 못 풀잖아. 그치? 근데 봐봐라. 자, 개념을 그러면 정확하게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초등학교 때 네가 배운 건 사칙연산, 기본연산, 사칙연산. 네 가지 규칙, 더하기 빼기, 계산력을 배웠어, 계산력. 중등 때는 이게 기본 용어로 나와. 개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 때는 뭐냐면 이 개념이 A 개념하고 B 개념 중학교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배우거든? 에? 근데 나중에 이게 연결돼. 그러니까 A 개념하고 D 개념하고 연결하는 요걸 연결해갖고 내. 그 다음에 도형은 그림이지. 그림을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식을 그림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 배우는 중학교 과정 네가 지금 하고 있지 이만큼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울 양의 70%야. 그치? 그러면 중학교 거를 한다는 것은 곧 뭐라고? 고등학교 쉬운 문제를 벌써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단단해서 이거를 중학교 때 다 완벽하게 하면 고등학교 때 요만큼만 하면 되네? 안 그런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다 해야 되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중등 공식은 기본적인 공식이 나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선생님이 지수법칙 가르쳐줬잖아. 이제 지수법칙이 공식이 15개라면 중학교 때 한 7개가 나오면 고등학교 때 다시 8개가 나오든지 7개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공식을 알면 이걸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 8개가 아니라 2개 정도야. 나머지를 응용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바탕으로 추가하거나 변형해, 공식이. 관련 개념을 배워. 그러니까 중학교 개념은 자세히 할수록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고등 공식을 이해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예를 들어서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공식을 이렇게 보는 유형, 이렇게 보는 유형, 이렇게 보는 유형 이런 걸 뭐라 그래? 유형이라 그래. A 유형, B 유형, C 유형. 근데 여기에 있는 A 공식에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이 길면 공식에 이런 특징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A 특징, B 특징, C 특징을 살린 문제가 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유형. 그럼 결국은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까지 다 이해를 하면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넓게 이해하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야. 설계되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교과서에서 설명한 공식이 유도과정,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건 뭐예요 하고 한 짜잘한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자, 선생님 손바닥 이렇게 해봐. 손바닥 하면 이게 공식이지. 공식?
요 문제 하나하나 이게 유형이야, 유형. 그럼 이렇게 주먹을 줘야 단단해지지. 어? 그런 것처럼, 자, 손바닥이 기본 공식이면 유형은 손가락이야, 손가락. 그래서 주먹을 꽉 쥐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자, 다음에 보면, 이렇게 다 유형이 뭔지, 수학에 쓰이는 단어가 뭔지 다 설명해주지. 다 설명해줄 생각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학을 보면, 과학 보면, V는 IR.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 Y는 AX.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건 비례그래프지. 정비례그래프. 그러면, 이건 비례그래프야. 뭐야? X하고 Y가 비례그래프인 것처럼 R과 V, I와 V는 정비례그래프요. 이렇게 수학을 알게 되면 과학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V고 여기는 I예요. 그럼 두 개가 무슨 그래요? 정비례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그래프와 식이 완전히 이해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학의 식을 완전히 이해하면 과학도 순식간에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서 와 공식이나 그래프도 함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금방금방 과학의 개념을 금방금방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암기하는 게 쑥 줄어들어. 금방금방 이해하고. 그러면 나중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뭘 잘한다고 결국은? 과학을 잘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는 거야. 이 계산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과학의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자,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학도 그래. 경제학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정비례고 이건 반비례거든. 이렇게 돼서 이거는 공급이고 이건 수요거든. 그래서 이 겹치는 지점 교점이 가격을 형성돼. 그래서 경제학의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이거는 공급이고, 이거 수요거든? 수공. 그래프나, 혹은 조사표, 이런 게 전부 다 수학적인 수식화와 설명이야. 그러니까 수학이 바탕이 되면 나중에 경제학도 잘해. 그래서 주식 분석하고, 주식 변동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수학자야. 그러니까 모든 거의 바탕은 다 수학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수학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경제학 알겠고요. 그것도 알겠는데요. 뭐, 응용하는 심화 문제 이런 거 문장으로 되는 게 문장제라고 그러지? 그러면, 수학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럼 재밌게 보면 돼.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문장을 끊어가지고 읽고, 수학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간단하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함수라는 게 있어. 어떻게 쓰냐면 y는 이렇게 꺾음으로 해서 이렇게 x 이렇게 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수 단위로 끊어주라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택10이라고 치면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까지는 가격이 똑같은데 딱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지. 달리다가 가격이 똑같지. 딱 가격이 올라가고 또 달리고 똑같고 또 가격이 딱 똑같고 달리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만큼 구간까지 여기만큼씩 이렇게 끊어주는 거거든. 택시비하고 똑같지? 미터기랑 똑같지? 그치? 그 달려서 여기서 달려갖고 100m 가면 여기는 거리면 여기는 금액이겠지? 야, 생각을 해봐라. 야, 99m 가도 똑같고 150m 가던 110m 가격 똑같지? 근데 어느 순간 타기 깍 올리면 이 돈 줘야지. 택시 타면 그지? 이런 것처럼 이 수학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관련 부분도 많고. 그치? 그러면 이 수학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돼요? 이런 거 동화쌤이 많이 설명해 준다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이 1단계에서 뭐야? 개념을 해야 되는데요. 개념 공식을 해야지. 그치? 개념 공식을 현실에 적용되는 것까지 아주 자세히 반복해서 보는데 뭘 중심으로 하는 거야? 교과서하고 뭐를 중심으로? 교과서랑 사전. 그치? 개념 공식 교사. 그 다음에는 봐봐라. 중등수학의 흐름 잡기라는 거야. 그러면
1학기는 전부 다 1학기는 함수야.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는 전부 다 도형이야. 기초도형, 중급도형, 그 다음에 뭐 고급도형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이거를 쭉 해서 한 방에 하면 돼. 일로 갔다가 까먹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좀 까먹었다가 다시 또 생각나고 또 까먹고 또 생각나고 또 까먹고 그러다가 또 까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자 초등학교는 5학년에 많이 시작하잖아. 근데 너는 지금 6학년에 시작한 거야. 1년은 늦을 거야. 빨리 하는 애보다. 어? 알겠어? 그러니까 네 친구들 2차 함수 그래 공식 풀고 있지? 그게 중3 거야. 그러니까 좀 늦긴 했지만 근데 너는 정통으로 해준다고. 초등 개념을 마무리하고 이것 때문에 쌤이 뭐 보라 그랬어? 초등 수리 논술 자꾸 그 녹화해놓은 거 보라 그랬지? 그럼 마무리가 돼. 근데 요 초등 수리 논술 선생님이 하면서 중등 개념들을 다 삽입해놨어. 싹싹 스며들게. 그럼 중등 개념을 알아듣지? 맞아? 그러면 중등 수학을 시작하지. 그러면 3학기 학년을 1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연달아 하는 거야. 방정식도 배우고, 그지? 1차 함수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배우고, 2차 함수도 배운다고. 1학기 전체를 연결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네가 이제 오늘 첫 번 책을 사갖고, 슉, 1시간 푸르니까 한 단원이 싹 나갔지? 네. 책으로 그렇게 먼저 나가는 건데, 이제 2학기들 보면 도형이거든? 기본 도형, 중급 도형, 그 다음 도형, 중1, 2, 3 도형 순식간에 이렇게 해주면, 이거 전체가, 3학년 1학기 책의 반절도 안 돼. 30%도 안 돼. 양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1학기들만 쭈르륵 열심히 이것만 빙글빙글 돌고 심심할 때 이거 가끔가다 한 번씩 빙글빙글 돌면 돼. 알겠어요? 어떻게 할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서 도형풀이에서 1차 함수도 필요하고 2차 함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1학기를 튼튼하게 해야 이걸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어 한꺼번에. 2학기를. 그래서 1학기를 반복해서 빙글빙글 한 5번 돌을 때마다 2학기 한 번 할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눈을 뭉치면 어떻게 되냐? 좀 하나는 처음에 단단하게 뭉친 다음에 점점 커지지? 에? 이렇게 수학을 할 거야. 빙글빙글 돌게. 여러 번.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 어쨌든 그렇게 1차 단계를 배우는데 뭐 구구단처럼 곱셈 공식 반대가 인수분해라겠지? 곱하기 나누기 관계 배우면 되지? 방향성만 다르지 어쨌든 다 해야 돼. 근데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곱셈 공식을 한참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와. 그럼 이걸 한참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걸 해도 되는데 곱셈 공식 좀 모르면 하나가 인수분해 나가면 곱셈 공식 알게 돼. 저절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이렇게 만약 수학이 있다면 그치? 이렇게 한 번 쭉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6번 보고 7 이렇게 나가면 된다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부터 끝까지 심화까지 다 하고 심화까지 다 하고 심화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럼. 알겠어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슉슉슉슉 여러 번 반복하는 거고. 자 어쨌든 중등에 들어가면 숫자를 문자로 나오지 x나 이런 걸로 그치? 그걸 일반화라고 그래. 일반화. 그런데 문자를 다루는 방법을 하면 문자를 다룰 때 가끔가다 숫자 대입해서 해도 돼. 숫자도 대입해봐. 그럼 간단해져. 이해됐지? 그래서 수학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단순 암기하면 소용없어.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푸는 거래.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끝까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질문하는 거다. 정리하고 이게 정리가 다 되면 더 빨라도 더. 쉬운 기본 원리라도 이 기본 원리를 만들어낸 과정까지 다 알잖아? 그러면 응용되는 나중에 복잡한 문제도 쓸 수 있어. 풀 수 있어. 나중에 이걸 그냥 외우잖아? 그럼 응용되는 문제도 또 외워야 돼. 그럼 더 복잡한 건 어떻게 해야 돼? 또 외워야 돼.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제?
자, 그러니까 쌤이 설명을 해줄 때 함수를 하면 식을 설명할 때는 그래프로 그려주고 그래프로 설명할 때는 식으로 써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환해서 자유롭게. 이해됐어요? 네. 식으로 할 때는 힘들어도 그래프로 다 그려주고 그래프 할 때는 식으로 다 쓰게 하고 왔다 갔다 늦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일 때는 응용 발전될 때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이해됐어요? 자, 똑같아.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폐쇄된 이렇게 모양새로 만드는 거를 도형이라고 치면, 도형과 식을 왔다 갔다. 그지? 그런데 도형의 삼각형의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고, 공리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검증된 거. 공리, 수학을 사용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치. 근데 정의, 이 출발할 때 약속, 이걸 이러거라 하자, 이렇게. 이해되세요? 다음에 또 배울 거야. 정의, 정리, 공리가 뭔지. 어쨌든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고. 자, 마름모 하면, 마름모의 개념 중 어느 한 가지를 사용해야지. 근데 마름모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쫙 있어. 근데 여기다 마름모라고 써주면 이거 다 안 알려줘. 마름모의 중요한 개념. 그럼 이게 스스로 자기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기억해서 떠올려야지. 이해됐어요? 왜? 마름모라고 써줬잖아. 정삼각형 써주면 변과 각이 크기가 같다. 변의 길이가 같고 크기가 같다. 안 알려줘. 그러니까 이 사소한 조건들을 못 외우니까 생각을 못 해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은 퍼펙트하게 외워야 돼. 그래서 숨겨진 도형의 조건 같은 구실을 하니까 완벽하게 이거 금방금방 자연스럽게 떠올 만큼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문장제도 푸는데 그럼 문장을 가지고 식을 세우지. 그치? 나중에 이제 서술형하고 논문 쓰고 뭘 쓸 때는 꼭 필요한 거야. 기초적인 거. 문장제 필요하면 이 문제를 끌어서 푸는,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져. 그래서 응용력을 기를 때는 참 좋아. 그치? 자,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숨어 있지. 조건들이, 그치?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이 이어지고 문장에서 하나씩 조건을 찾아내는 걸 하면 수학풀이 연습에 되게 좋아. 그래서 문장제만 따로 다음에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책을 다 끝내면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지? 마무리 단련은, 심화 단련은 문장제로 할 거야. 자, 보세요. 중등수학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단원별로 A 단원 나오면 B 단원 나오고, 그 다음에 C 단원 나오는데, 그 다음에 D 단원 나오는데, 이거를 기초로 이걸 배우고, 이 두 개를 기초로 이걸 배우고, 이걸 두 개를 기초로 이걸 배우긴 하지만, 그치? 이거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이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단원별로 나온다고, 시험이. 초등수학의 기초 개념도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면 이 단원만 계속 반복하면 다른 단원을 못하더라도 갑자기 점수가 씩 오를 수 있어. 여기 있는 개념만 해주면 되니까.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70%가 기초라 그랬지. 이게 다 시험범위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고등학교 첫 단원을 배우면 이거 전체에다가 요만큼. 두 번째 단원을 배우면 이거 전체에다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보면 이거 전체에다가 또 여기 포함. 그러니까 실력 없는 애는 완전히 하다가 이걸 다 해야 되지, 포기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 잠깐만. 자,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것처럼 봐봐. 중학교는 뭐라고? 1단원, 2단원, 3단원 가끔해서 이거 모르더라도 한 단원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이 어떤 발식이 그렇게 안 되는 애들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1단원 할 때 선생님들 푸는 거 구경하고 봐서 점수를 맞아. 머리 좋으니까 홀딱 외워서. 2단원도 그래. 3단원도 그래. 4단원도 그래. 5단원 그래. 스스로 안 했어. 책 읽어보라고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너는 혼자 풀었잖아. 그걸 안 하고 쌤 돈 줬으니까 수업해주세요. 그래갖고 수업을 해줘. 그래서 시험을 봐. 근데 자기가 안 했지. 구경만 한 거지. 다 까먹어 이거. 자,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요. 우와! 그러니까 40점 나와. 30점 나오고.
이거 고등학교 때 있는 거 이거 가르쳐 주거든 나머지? 에? 알아들어. 다 알아. 뭐 때문에 틀려? 요거 때문에. 이 중학교 더 때문에. 자, 그러니까 슬프게 저렇게 하지 말고 내가 쌤이 이거 스스로 읽어라 그러면 당연히 읽어야 된다고. 완전히 내게 돼야 되잖아. 안 그러냐? 자, 봐봐. 고등수학은 중등수학의 전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해당 단원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해당 단원. 근데 요거는 뭐라고? 당연히 아는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단단한 눈덩이 될 때까지 뭉쳐야지. 그지? 에? 그래야 후루룩 고등학교 때 불러도 이게 안 부서지지. 눈 뭉치는데 살살 뭉치면 어떻게 돼? 눈덩이 굴리려고 하면 부서지지. 끝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천천히 뭉칠 거야. 응? 따라서 중등수학 전체 이해가 없으면 중등수학을 이해를 못하면 배우는 단어를 이해하더라도 쉽게 점수가 안 올라. 중등수학을 전체를 안 하면. 네? 그래서 그걸 해줄 건데 근데 문제는 또 왜 수학을 애들이 못하냐면 자, 수학을 푸는데 이렇게 필요한 게 5가지가 있어. 계산력도 있고 문제 이해도 있고 조건도 찾아야 되고 요거 틀려도 틀리고 이거 틀려도 틀리고 이거 틀려도 틀리고 이거 틀려도 틀리고 이 2개 몰라도 틀리고 어차피 다 틀려. 자, 그래서 잡아봐라. 쌤이 너한테 얘기할게. 수학이라는 이렇게 컵이 있으면 10% 차도 틀리고 20% 차도 30%. 야, 여기에 90%, 99% 차도 틀려. 어떻게 해야 돼? 100%. 100%가 넘어가야 점수가 주르륵 하고 점수가 딱 도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쌤 저는 1시간 수학 공부하다가 10시간이나 했잖아요. 왜 점수가 안 올라? 근데 여기 조금만 한 방울만 더 하면 쫙 하면 주르륵 점수가 오른다고. 어?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수학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응? 인내력, 참고 견디는 거. 맞아? 자, 그러니까 1%만 틀려도 오답이요. 계산가속이든 표기를 쓰든 마지막에 답안을 잘못 줬든 무조건 점수 없는 거야. 10% 풀던 학생이 98%를 풀었어. 오, 되게 좋지? 점수는 똑같어.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수학은 100%가 아니라 몇 프로를 해야 돼 항상? 101%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만큼 50%를 하면 쭉 50점 올라. 100점 맞잖아요. 150점. 그러니까 맨날 100점 맞는다. 알겠어? 점수 변동이 없더라도 마지막 2%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특이한 과목이다. 자, 수학은 이런 구조예요. 이런 게. 여기에 잘하는 애 있어. 이걸 넘어간 애들.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없어. 여기에 어중간한 애들이 없어. 못하는 애만 맞아. 그러면 요 곱이 있죠. 요 목. 요걸 넘어가야 돼. 그래야 수학 잘하는 애요.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알겠냐? 파이팅. 나랑 넘기는 거요. 알겠어? 네. 자, 수학이 왜 그런지를 지금 다 설명해준잖아, 너한테. 맞아?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수학을 잘하려면 첫 번째, 연습장에다 풀어야 돼, 연습장. 책에다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습장이 있는데, 이렇게 반을 접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 틀리잖아. 그럼 왜 틀렸지? 하고 이렇게 거꾸로 검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안 써도 되는데, 이걸 지울 시간이 없어. 지울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금을 딱 긋고 한 문제 더 풀어, 여기다가. 알았어요? 초등하고 중고등의 차이는 뭔지 알아? 안 지워. 지울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연습장에다가 검산을 할 수 있도록 똑바로 딱 쓰라고. 봐봐. 빨리 쓰고. 자, 최종적으로 풀고 그 책을 버릴까라면 거기다 푸는데 연습장에다 풀어야 돼. 빠르게 푸는 방법 연습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못 푸는 거. 그러다가 요거를 네가 이렇게 풀었는데 못 풀겠어. 그럼 이만큼 빈 공간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여기다 도움 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노트에다 직접. 어때요? 연습장에 풀어야겠죠?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 그러면 일정 부분으로 연습장을 이거 똑같은 걸 한 번 더 풀고 한 번 더 풀고 여기다 풀어.
근데 책에서는 한 번밖에 못 풀잖아. 두 번밖에. 근데 연습장은 계속 풀 수 있어. 어려운 문제는 여러 번 쳐서 외워버린 다음에 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외웠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딱 설명해주면 외우고 있잖아. 끝. 근데 어떤 애들은 쌤 이거 모르겠어요. 설명해줬어. 안 외우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때 외우려고 하더니 이해했으니까 알 거야 하고 넘어가는 다음엔 또 몰라. 나 가슴 아파 죽겠어. 자주 풀어본 문제를 연습방을 보면 알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 1번 진짜야 실화로 1번 2번 3번 해갖고 1년 내내 푸는 걸 번호를 13,425번 해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13,400원 쓰지 말고 27번 이렇게 쫙 근데 이게 뭐라고 13,400원 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푸른 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다 쓴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수학 공부하는지 알 수 있지 그 사람은. 안 그래? 연습장이 다 끝나잖아. 이 연습장이 끝나잖아 푼 게.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박스 쳐놓은 게 있어. 이건 어렵다고. 이거만 새로 산 연습장에 다 쓰는 거야. 한 5장. 그럼 여기다 내 모르는 오답 좀 정리한 거네. 아니냐? 그럼 그거 다 설명 자세히 해줘버리면 이 연습장 버려도 되네. 버려. 아니야? 그래서 연습장에다 쓰는 거야. 책에다 쓰는 건 애들이고. 자, 연습장의 사용량에 따라서 수학 공부를 내가 얼마큼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 모의고사나 연습은 모의고사 문제 공간에다가 문제풀이를 하잖아. 이게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인데 여기 2문제밖에 없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요만큼 공간이 있어. 이거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나중에. 연습장 사용하는 거 똑같아. 검사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돼. 수학만 푸는 수학 전용 연습장. 뭐라고? 수학 전용 연습장. 필요할 것 같지? 네. 진짜 제대로 수학 공부하려면 수학 전용 연습장.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정리하고 오답 문제의 해설을 연습장에 옆에다가 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반 했는데 요거 내용을 모르겠어. 이렇게 풀다 보니까. 그러면 해설을 보고 이렇게 쓰면 요게 왜 그럴까? 여기다가 개념도 쓰고 공식도 쓰고 여기다 다 정리하면 되지. 깊이 있게, 그지? 하나하나 이 조건 구조를 선생님들께 다 끊어가면서 읽지? 그지? 해설이 이렇게 쭉 길게 써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봤더니 왜 그러냐면 넌 지금 이해 못해. 왜 그러냐면 고3 가면 이 해설만 40줄 50줄이요. 한 문제인데. 그렇게 길은 문제를 네가 나중에 풀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차함수의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교점에 대한 개념, 이렇게 끊어줄 수 있어야 돼. 개념별로. 내가 해결 못한 거는 다른 색깔 펜으로 써놔야 돼. 이렇게 색칠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또 애들 수학할 때 실수했다 그러면 뭐 실수했냐? 이거 계산 실수요. 그럼 계산 실수 뭐? 분수 실수했어, 번분수 실수했어, 비례식 실수했어, 아니면 나누기 실수했어, 소수점 실수했어, 아니면 뭐 실수했어? 이거 자세히 써야 돼. 그래야 고쳐주지. 너한테 미리 말해. 내가 맨날 뭐 모르는데 그러잖아. 그걸 알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네가 아픈데 나 봐봐. 그냥 아프니까 설명해주세요. 그럼 널 다 검사해야 돼, 의사가. 그럼 종합검진료 150만원. 근데, 네가 어디 아팠냐면, 이 새끼손톱 있는 티눈이 났어. 요 밑에. 아니면 발톱에. 그럼 티눈 약 하나만 주면 돼. 500원. 150만원 낼래? 500원 낼래? 500원. 그럼 아픈 데를 알려줘야 되더니, 딱 갔더니, 네가 의사인데 아픈 데를 네가 맞춰야 되는지. 내가 선생이니까 너 모르는 걸 내가 맞출게. 150만원. 그러니까 아픈 데를 얘기해야지. 모르는 데를 알려줘.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여기가 아프대 내가. 그랬더니 꾹 눌렀더니 아픈데 왜 안 눌러요? 네가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요 압박이 심하고 가스가 찬 것 같고 이걸 누르면 통증이 쓰라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누르지. 한만 해주니까 얘기 눌러보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계산 과정이 잘못된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과정 오류가 뭔지, 그죠? 계산 방식이 잘못됐는지, 기본 개념이 오해가 있었는지, 계산을 생략해서. 예를 들어서 이 등급이 나는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게 해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뭘 질문을 되게 많이 하냐면, 쌤, 요 단계에서 여기 단계를 계산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봐.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습장에서는, 해설지에는, 답안지에는 이걸 왜, 여기서 여기 가는 걸 왜 안 썼게? 이것까지 쓰면 너무 자세하니까. 웬만한 학생들은 이 계산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볼 때 하위권 문제지.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부를 좀 성적이 안 나오는,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보는 하위권 문제집은 이게 다 자세한데, 상위권 문제집 보면 여기에서 계산이 여기서 여기로 휙휙 넘어가. 그랬더니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계산 몰라. 그거 다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해설지를 해설해줘. 내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계산 방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가 본인이 꼼꼼하게 이렇게 어느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지 계산 과정,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계산 과정이 생략되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으로 내가 진법을 모르겠어요. 그럼 진법에 오류가 심하면 특정 부분 처음부터 다시 대량으로 다시 공부하고 대량으로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서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돼. 자동으로 되게. 자,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자, 이런 기본 개념들 문제에 나오지. 이 문제를 풀려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예를 들어서, fx에다가, fx 플러스 3 하고 같대. 그럼 30 반복되는 거야. 이게 주기함수야. 주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기본 개념을 다 암기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요거 나오면 다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그런데 이걸 다 머릿속에 넣지, 애들이. 기본 개념도,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 기본 개념에 이게 관련된 게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약속을 기억하는 건데, 그럼 기억 못하고 못 풀지. 이해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푸는 방식. 수학은 다 봐봐. 수학은 문제 푸는 방식 한 가지에 영어 단어 하나야. 영어 단어 못 외우면 영어 할 수 있어, 없어? 자, 수학도 문제 푸는 방식을 기억하는 게 영어 단어 한 개 외우는 거랑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이 문제 푸는 방식을 내가 창의력으로 하려면 남이 푸는 방식을 기억해야 된다고. 영어 단어 한 개랑 뭐라고? 문제 푸는 방법 한 개랑은 똑같다고.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을 많이 기억하는 애들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고, 영어 단어를 많이 기억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 저 생각 안 하세요? 전 천재라 시험 현장에서 제가 다 생각해낼 거예요. 그런 천재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네가 천재일지도 모르거든. 재능이 좋아서 지금 천재인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 네. 영재는 맞아. 네. 내 인정하는데 천재는 아직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시험 현장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힘든 거라고. 이런 애들이 있어. 시험 보고 대박 발견 될 때. 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공식이 있어. 그랬더니 언제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 영재석을 이 시험 보는 방법을 다 문제 푸는 방법을 안 다음에 없는 걸 찾아내야지. 아니요? 문제를 접근하고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야. 생각해낼 수 있어. 시간이 걸리면. 근데 시험은 아니라고. 시험은 기억해서 푸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관련 개념, 연관 개념의 관계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봤으면 당연하잖아. 여기 문제 봤었어. 이거 다 푸는 거야. 야, 여태까지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노하우를 다 싸서 만들어놨는데 이건 다 무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난 2가지 만들었어. 여기는 1000가지가 있어. 1000가지. 난 천재야. 3가지를 만들었어. 나는 똑똑하잖아. 난 10가지 만들었어. 그럼 되게 똑똑하지. 천재지, 내가 봐도. 수학자들이 만든 걸 1000개를 만들었잖아. 10개를 만들었잖아. 그럼 천재지. 근데 천재인데 수학 점수는 10점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배워야 돼, 먼저.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오답 노트를 쓴대. 근데 오답 노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네가 100개를 풀었어. 10개를. 어? 어려운 문제를 10개를 풀었더니 5개를 맞았어. 그럼 5개 있지? 5개를 다시 풀어야 돼. 다시 풀었는데 2개를 풀었어. 그럼 또 3개 남았지? 3개를 다시 풀어. 그럼 또 1개가 날라가. 그럼 2개는 모르겠어. 이거만 쓰는 거야, 이거만. 이거는 자세하게 문제도 쓰고 해설 과정도 다 써놓는데, 그럼 요 2개하고 요 1개는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특징이 뭐고? 이거는 계산할 때 이걸 조심해.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연결되면, 빼기하고 가로 빼기 A가 연결되면, 더하기 A야.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돼. 다 써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리만 간단하게 써놓으면 돼. 이게 뭐라고? 한 줄 정리야. 한 줄 정리를 한 다음에, 그지? 네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지? 모르는 건 이걸 써놔야 이건 자세히 배워야지. 그게 오답 정리요. 근데 이걸 5개를 하려봐. 그럼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려? 문제는 언제 풀어? 맨날 오답 정리만 하다가. 반복해서 이렇게 풀어야지, 최소한. 1번, 2번, 3번은 풀어야지.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실력에 따라 오답 개수가 너무나 많으면 그냥 풀어야 돼, 연습장에다가. 그지? 틀리는 문제를 선별해서 오답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이 오답 정리를 해놓은 거는 다음에 보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해야지. 틀린 거 정리했으니까 난 공부했다. 그게 아니요. 이 오답 정리하는 거는 최소한 5번 이상 보겠다는 것만 오답 정리하는 거야. 5번 이상 볼 가는 필요가 없다. 그럼 오답 정리하는 거 아니요. 시간 낭비요. 알겠어요? 에?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핵심 유형이나 해설이나 다 써. 그지? 나중에 이렇게 오답 정리했는데 이만큼 써놓으면 여기도 비워놔야 돼. 비슷한 거 틀리면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잖아. 그러면 4개 공통적으로 이런 걸 틀렸구나. 그럼 동아쌤이 이 관련되는 중심되는 걸 아주 자세히 해주겠지. 저번에 근해 공식 하나로 1시간 10분씩 찍었잖아. 그렇게 찍어주겠지. 이 4개로. 이해됐어요? 따라서 오답 노트에 오답 문제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 표시해야 돼. 몇 번 이상 보지 않을 거면 쓰지도 마. 5번. 이해됐지? 그러면서 본인이 틀린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확인하고 연구를 하는 게 오답 정리야.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답 유형이란 게 있어. 출제 유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있어. 유행처럼. 요즘에는 이게 자주 출제돼, 이런 거. 근데 네가 잘 틀리는 유형이 있어. 나는 이런 건 잘 틀려, 이렇게. 그지? 문제 자주 출제된 유형이니까, 유행이니까 이거 남겨야지. 이거 네가 자주 틀리는 오답이니까 이건 다시 제대로 다시 공부해야지. 기본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도 오답 정리 엄청나게 많이 해도 안 올라. 이렇게 출제 유형만 파악하고 오답 유형 완전히 극복하기 전에는. 이거는 실력을 쌓는 거고, 이거는 성적을 올리는 거고. 됐어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봐봐. 네 실력이 쌓이는 거랑, 이거 쉬운 문제 풀고 다 해서 실력이 단단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방식을 해결해야 점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공부도 있지만 시험 공부도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높이고 싶으면 공부를 시험 보는 시간처럼 공부해야 돼. 집중해서. 알겠어요? 자, 오답 노트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 출제 가능한 유형은 유형별 문제집도 따로 있고, 기출 문제집도 따로 있고, 기출 문제 따로 있고, 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 유형, 공식, 개념별, 정리, 기억 다 하는 거야. 그지? 따라서 기출 문제는 다 풀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 틀린 거 오답 정리 5번 보상 이상 별 거 준 다음에 수학도 결국은 암기해야 성적이 올라가. 다 이해했는데 하나 다 이해만 했어. 원리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풀더라? 이해는 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점수 안 올라. 이해됐어요? 자, 오답 노트를 요약해야 돼.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마인드맵으로 써야 돼. 그치? 오답 노트를 여러 장 적잖아. 그러면 기출문제 출제 유형과 연관해서 비교하고, 내가 약한 부분 도와줘 나도 찾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식으로 목차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 정리하는 것도 나랑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알겠어요? 자,
자, 이렇게 되면, 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접어들었다는 거야. 자, 1단계, 2단계인데 지금 3단계 되니까 거의 접어들었지? 근데 12단계까지 있어. 수학의 세계가 그런 거야. 자, 4단계는, 자, 이렇게 해갖고, 아까처럼 1, 2, 3단계, 1부터 3단계에서 한 문제 다 풀었지? 문제집? 네. 문제집 다 풀었지? 그럼 그 다음 단계 문제집이 있는데, 보통 문제집이 이렇게 수준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 수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수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문제도 이만큼씩 있어. 이만큼은 비슷한 문제야. 근데 좀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또 이 문제랑 비교하면 이건 쉬운 거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심화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보면 교과서의 심화 문제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수준 이상이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수준이야, 최소한. 쉬운 건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집을 학습한 다음에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 고득점을 하려면 이걸로 단련을 해야 돼. 당연히. 일반 문제집에는 기초, 실력 쌓는 거, 기초하는 거 다 있는데, 심화 문제집 해설은 기초 계산 과정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초 계산 과정을 다 해야 요만큼은 설명을 안 하고 요만큼만 설명하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수학이 그래서 이거 설명 안 하면 다음 거 이거 이해 못하고, 이거 설명 안 하면 그 다음 거 이해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잠깐. 자, 어쨌든 이렇게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기본과정 생략 많지. 그러니까 이 기본과정 다 언제 해야 된다고? 중등 때. 그치? 그러니까 중등 때 기본과정 다 안 해놓으면 고등 때 내는 문제집 자체를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기초과정을 다 중등 때 공부하고 심화과정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의 경우 기초적인 해설이 다 빠지니까 이걸 다 넣으면 해설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문제가 형성이 안 되니까 문제는 10문제인데 해설은 40페이지야. 그러면 안 되지. 에?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정 탄탄하게 중학교 때 해야 된다고. 자, 봐봐. 또 이런 차이야. 기본 문제와 전체 과정의 연관성이 심화과정이야. 봐봐. 아까 쌤이 이 개념 배운다고 했지, 이렇게. 또 이 개념 배운다고 했지? 이렇게 꽉 줘.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딱 붙어 있거든? 이렇게 붙어 있을지, 이렇게 붙어 있을지, 그지? 이렇게 붙어 있을지 모르지? 에? 네. 그래, 이렇게 붙어 있을지 모르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심화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은 완벽하게 알아야지. 이게 부실해. 그럼 껴지냐? 안 껴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과정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려면 기본 과정은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언제? 중학교 때. 수학 개념이 서로 연관돼. 한 단원이 아니라 여러 단원이 혼합돼 있어. 그지? 함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 그러면 수학의 함수가 몇 프로냐? 70% 이상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이 하지만, 그게 70% 이상이요, 영향도가. 유사한 수학 개념들이 나누고 틀리면 거의 다 여기서 틀려. 특정 개념과 연관되는 것도 다 함수예요. 왜? 함수가 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함수가 뭐예요? 요거와 요거의 연관관계요. x하고 y, x집단과 y집단.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알면, 그지? 또 y하고 z의 관계도 또 알 수 있지. 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연결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함수가 중요하지. 그치? 자, 그러면서 보면 심화 노트도 써야, 심화 학습을 하면 오답 노트를 더 자세하게 써야지. 재정리하고 확인해야지. 그 전에 중학교 때 기본 공식 노트, 개념 노트 있었지. 그런데 더 이제는 심화되고 응용되니까 개념에다 추가로 써줘야지. 아, 이런 개념은, 기본 개념은 어디에 응용돼? 아, 이런 개념을 심화하면 뭐와 연결돼? 이렇게 써줘야지. 그러니까 특정 단원에 표시되는 특정 단원은 이 단원과 이 단원은 이런 걸로 연결돼. 이렇게 써놔야지. 이런 게 개념 노트야. 개념이 이어지면 이 표시를 해둬야 돼. 기초 개념이 연결되는데 일정마다 네가 기초 개념 이거랑 이거랑은 연결돼. 이렇게 창의적이야. 나는 다 찾았어. 이거 못해. 어마어마하게 많어. 개인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섭게 먼저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들이 했던 걸 무섭게 먼저 받아들이는. 그걸 다 하면 남들이 안 한 걸 딱 해. 그게 이제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가서 수학의 원리를 찾고 막 그러는 거야. 자, 심화학습에서 선행학습. 자, 그런데 봐봐. 이 심화학습을 한다고 그랬더니, 왜 쌤 저놈을 자꾸 기초만 시켜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 기초 다 끝나야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심화 갈 수 있다고. 그치? 이게 튼튼하게 안 돼서 심화 가면 나중에 이거 다 잊어버려서 다 무너진다고. 그치? 근데 이 기초를 네가 빨리 했어. 받아들여서. 심화도 어느 정도 들어갔어. 우와, 그러면 다음 심화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나가자. 예습은 한 달 전 거. 뭐라고? 한두 달 전 거. 자, 선수학습이랬어. 선행학습이 아니라. 이거 선생님들도 쓰는 거야. 선수학습은 6개월. 선행학습은 2년에서 3년. 6개월에서 1년. 아직 선행학습도 아니야. 너 그냥 선수학습이요. 예습보다 조금 빠른. 거의 너 지금 예습 수준이요. 그래도 단단하게 나가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수학 전체의 개념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지? 기본 정석 10회도. 근데 이 기본 정석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자세한 개념으로 계속 연결되는 걸 해주지. 그지? 그러니까 첫 회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 10번을 돌잖아? 그럼 처음에는 힘들어, 이게, 도는 게. 근데 이만큼 힘으로 나중엔 이만큼 돌 수 있고, 나중엔 이만큼 돌 수 있고, 나중엔 이만큼 돌 수 있어. 똑같은 힘을 들은데. 그지? 그 첫 번째 풀 때는 요만큼밖에 못 공부해. 한 달 해서. 그지? 10번째 공부할 때는 이만큼 공부해. 똑같은 힘으로. 첫 번째 공부할 때는 한 달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첫 문제를 공부하면, 다음에는 한 달 공부하면 거의 만 문제를 풀어. 쉬운 거는. 그래서 너무 쉽지 않은 어려운 걸 찾아서 푸는 거야. 너무 많이 풀게 되니까. 종이 아깝대. 쉬운 것만 풀어서.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가속도, 속도가 빨라져. 반복해서 풀면 기본 개념이 단단해지면서 가속도에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나중에는 어려운 거, 응용되는 걸 풀고 싶어지는 거야. 단순한 거는 다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저 100문제 풀어도 다 맞잖아요. 이걸 왜 해요? 그러면. 그지? 그렇게 돼서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이해했더라도 자유롭게 응용 못하는, 완벽하게 모른다고 생각하면, 응용 못하면 심화 못 들어간다. 심화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기본 개념 모르면 어차피 심화도 이것도 다 외워야 되고, 이거 못 나간다. 그지? 또 거꾸로 들여온다. 자, 그러니까 선행학습 봐봐. 입시에서 이렇게 입시 곡선이 있는데, 자,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선행하는 애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 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수학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했지. 고등학교 때는 이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 여유가 생기는 만큼 어려운 걸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1등급 맞지, 얘는. 자, 나와봐. 고등학교 수학 1등급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 중학교 때 해서 못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거 단단한 걸 너희가 중1 때 단단하게 많이 하지. 그러면 여기까지 중학교 거를 하면 여기에 고등학교 거를 또 단단하게 해줄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위에다 어려운 것만 고등학교 때 풀면 되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걸 해야 된다. 봐. 선행학습은 2년 이상이야. 선수학습은 예습 수준이야. 후행학습은 그날 배우고 갱신히 복습하는 거고. 자, 현실적으로 수학은 고등학생, 수학은 70%야. 시간에. 10시간이면 몇 시간 수학한다고? 10시간에서 몇 시간 수업한다고? 7시간. 그래서 전부 다 수학만 풀어. 고등학교 가면. 10시간이면 몇 시간? 7시간. 따라서 다른 과목을 할 시간이 있으려면 뭐를 미리 해둬야 된다고? 일정 수준까지? 수학. 근데 선행학습을 한다고 점수가 막 엄청 고등학교 가서 잘 맞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선행을 하면 몇 점까지 빨리 맞느냐면 70점까지 빨리 맞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아. 그러니까 애들처럼 애들이 10시간 공부하지. 그럼 애들 10시간 공부해서 여기까지 들어왔지.
내가 10시간 여기서 공부하면 나는 2등급 맞는 거야. 1등급. 얘네는 10시간 해갖고 3등급 맞는 거고. 왜? 애들하고 똑같이 이만큼 할 수 있잖아. 이거 해놓은 다음에.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최대한 유리하게 투입하는 거야. 이게 심화학습을 반복하고 점수를 유리하게 언제 한다고? 고등학교 때. 이해됐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드리려고. 너 정도 수학 재능이 있는데 그걸 못 만들면 네가 게을렀든지 내가 잘못 가르쳤든지. 수학 점수만 100점을 네가 맞아. 고등학교 거를 들어가자마자 계속 100점이야. 그러면 대학 수능 만점도 나와. 그런 경우 많아. 그 다음에 실제 대학은 수학 점수로 거의 99% 결정돼. 자, 대학은 수학이 결정하고 영어는 과를 결정해. 같은 대학인데 별로 안 좋은 과를 갈 수도 있어. 영어를 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연봉을 결정해. 직장 생활하면서 영어를 잘하면 해외로 잘 보내서. 국어 접수는 뭐라고? 최저 등급하고 논술에 영향을 줘서 국어 검수는 공부하는 방법에 영향을 줘. 국어를 못하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요. 글을 이해를 못해 잘.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일찍 시작하기 힘든데 영어는 수학은 일찍 시작할 수 있어. 계산이라. 왜? 그냥 약속이라.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행학습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 네 스스로. 이제 5학년 때 안 했고 6학년 때니까, 그치? 점수에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선행학습이. 수학을 이해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안 하면, 그리고 반복하거나 암기하지 않으면 점수 안 나온다고. 응용문제, 심화문제 고등학교 때 풀어야 되거든? 그때마다 유형도 있고, 그때마다 나오는 유행이 또 다르거든? 그럼 이거 다 그때 외워야 되거든? 진짜 독한 애들은 이것까지 다 풀어갖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선생님이 탈면서 3번 들었어. 선생님, 우리나라에 있는 수학 문제 다 풀었는데 뭐 풀어야 돼요? 이렇게. 중학교 때 하루에 8시간씩 수학 풀었어, 걔는. 수학학원만 3개 다녔어. 이런 애들 있다고.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안 돼. 저건 너무 안 돼. 그럼 책으로 좋은 학교 가. 등록금도 안 내. 나라에서 돈 내줘. 대학 공짜로 다닌다고. 그래서 어쨌든 선행학습에서 심화까지 다져나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시간 투자해야지, 수학. 그렇다고 다른 기초과목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조금씩 시켜야 되는데 일정 부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너도 해야지, 차근차근. 그치? 학생 네 수준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서 선행을 나갈지 선수학습을 나갈지 나는 결정할 거라고. 억지로 안 시킨다고. 근데 즐겁게 해보자고. 즐겁게. 이해하면서. 자, 선행학습의 효과 한계. 시간상 효율성은 좋지. 근데 다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 선행학습 하더라도 일정 시간 기간은 다 없어져. 왜 없어져? 누가 가르쳐주면.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는 애가 있어. 시간 경과돼도. 왜? 자기가 깨달으면. 누가 가르쳐주면 기초공식까지 다 까먹는데 누가 가르쳐준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 기초공식도 다 생각나.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억하려면 기억력 국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 다시 공부해주고 또 다시 공부해주고 이렇게 있어. 근데 이런 거 다 말고 네가 스스로 책 보고 공부해서 터득하잖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을 수업을 배우면 3시간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원래. 1대3이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수업해주면 이 동영상 다시 봐. 항상 그러는 거요. 알겠냐? 자, 보시면 선행학습의 방법 되게 다양해. 근데 자기주도를 하는 수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개념 중심으로 선행을 하던, 노트 정리를 하던, 심화학습을 하던,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암기하고, 네가 누적시키고, 네가 정리하고. 그치? 그러면 이건 내 거라고. 안 잊어버린다고.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쳇바퀴 돌지 않아도 된다고. 기억이 하고 있으니까.
자, 선행의 시기에서 중등 수학은 초등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초6에서 중3 거 풀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지금부터 해다. 충분해. 왜? 설렁설렁 나가느니 자문적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시작하는 거야, 공부는. 근데 네가 수학을 하고 싶잖아.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수학 얘기는 이걸 잡아놓고 하잖아. 다음 중등 기간에 고등 수학을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왜 고등 수업 시간에 빼놓고 나머지 자습 시간이 3시간인데 수업 시간 빼고 3시간인데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수학을 1시간 하고 숙제를 했더니 영어 할 시간이 없네? 아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고등 수학이 진도가 나가면 이 오늘 나간 걸 풀으려면 이걸 풀어봐야 되는데 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막 새벽 2시에 자. 너 12시에 자. 12시에 이 2시간 동안 한 거 이거 중학교 때 다 띄어서 미리 하자고. 고등학교 좀 잠 좀 자자고. 그럼 미리 풀자고. 미리 고등학교 거. 고등수학 진도 나가야 되는데 고등수학 나가려면 내가 그랬잖아. 중학수학부터 다 해야 된다고. 단단할수록. 이게 고등수학 70%라고 중학수학이. 맞아? 이거 복습하기도 벅차. 선행을 안 해놓으면 이거 못 나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신 점수도 안 나와. 맨날 졸졸 쫓아가. 졸졸졸졸 쫓아가. 그지? 자, 봅시다. 자,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보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나와.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알아. 근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야?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좀 지난 거. 그냥 남들 배우는 거 흉내만 내가지고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까먹은 거. 이런 데서 맨날 나오니까 틀려. 내가 그랬잖아. 99개 중에서 하나만 몰라도 100개 중에 하나만 몰라도 맨날 틀린다고. 그지? 그러니 맨날 수학 공부만 하는데 맨날 15%에서 98% 채웠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고.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그래서 기본 공식, 중심 잡는 기본서 체크하고 공부하고 기본 개념 계속 보고 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념 다 읽어. 그럼 열심히 꼼꼼하게 보면서 이게 왜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해봐야지. 그치? 안 잊어먹게. 이거 계속 정리형 확인용 해줄 거거든? 맞죠? 그래서 예스 복습에서도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네 개념서 나중에 사전 쌤이 너그 수학 사전에다가 수학 사전에다가 개념을 계속 모으게 아니면 공식 사전에다가 계속 모으게 고등학교 공식에다가 중등 공식에다가 계속 정리하게 해줄 거거든. 그지? 그래서 추가 정리하게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먼저 정리를 하기 전에 뭐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참고서, 참고서의 구조, 해설 이것까지 다. 나중에 이 참고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이 해설은 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까지 다 설명해 줄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보면 어쨌든 내신 자 하나 내신이 공신이야. 유일하게 내가 공신으로 인정하는 게 뭐라고? 공신이 뭐라고? 내신이 뭐야? 공신. 내신이 공신인데 공부의 신이 내신이야. 내신이 뭐야? 몰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이게 내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건 모의고사래. 모의, 연습 시험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딱 하나만 치면 내신이 공신이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선행을 하던 후행을 하던 선수학습을 하던 무조건 뭐라고? 내신할 땐 내신 공부만 하는 거라. 응? 자, 선행의 방향성이나 속도, 해결 방법은 전부 다 내신에 영향이 있는 거고 특정 부분이나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유형으로 정리하고 이런 것도 내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그죠? 어쨌든 내신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상실하는 거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막 곱셈 공식 풀고 그러잖아. 결국 선행학습은 고등학교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미리 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지 엄청나게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지. 에? 점수로 연결하려면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그 점수 연결할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야. 잊지 마. 그러면 고득점을 맞으려면 수업도 하고 복습도 하고 심학습도 하고 해야지. 암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이거 해야 돼. 내신은 공신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올인해서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선행학습을 하는데 기본 조건을 갖췄어. 시험 범위에 집중 못해. 지금 나 여기는 여기 시험 범위인데 엉뚱한 거 이거서는 또 나가고 있어. 진도 다른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심화학습 못하면 부분적 암기하고 부족하고 선행을 했지만 심화가 부족하고 이해 부족하고 그러면 선행의 효과 못 봐. 단순한 암기한 걸로는 선행의 효과 못 봐.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야 돼. 자, 근데 복잡한 심화, 응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힘들어. 이거는 시험 그때 내신 가서 시험 볼 때 해도 돼. 최대한 기초부터 탄탄하게. 절대 안 무너지는 기초. 그렇다고 이거를 쉬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섞어줘야 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빙글빙글 돌면서 뭘 감어? 실을. 몇만 개 박으면 이거 부러져? 부러져요?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지지. 이 실을 쫑글쫑글 계속 감으면. 이해됐어? 자, 얇은 종이를 딩글딩글딩글 계속 감으면 이거 부러져? 안 부러져. 그래서 여러 번 감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단순 반복하고 계산력을 키워. 이것도 해야 돼. 계산력 빠르게 해야 되니까. 백한수학. 백한수학이 뭐냐면 여기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곱하기 하고 여기 숫자가 쫙 10개 써 있어. 여기 10개 써 있고. 그러면 여기 곱해 갖고 쓰고 곱해 갖고 쓰고 곱해 갖고 쓰고 곱해 갖고 쓰고 이렇게 한 칸마다 쓰는 거거든. 백칸을. 이게 1번에서 어떤 사람이 이 계산력 연습을 시켰더니 하위권 애들이 중위권으로 가더라. 계산을 빠를수록 수학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단수 계산 하는 거야. 계산력 빨리 할수록 많이 풀 수 있어. 그래서 계산력 연습도 해야 돼. 일정 부분은. 그리고 단순 반복하면서 집중력 키우는 데도 연습해야 돼. 자, 계산력이 빠르면 많이 푼다고. 집중력도 좋은다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서 빨리 쓰는 연습도 아주 정확하게 쓰는 연습에 양을 늘리는데 집중력을 늘리는데 이 세 가지에 좋아. 그치? 그러면 풀이를 쓸 때 많이 계산하면 쓱쓱 해서 이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어. 많이 하면. 계산을 많이 하면. 오케이? 길이가 달라. 그러니까 소모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어쨌든 집중력 연습에는 좋아. 정확도로. 근데 이걸 한다고 수학 점수가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니야. 쓰는 속도가 좋아지지? 쓰는 속도. 그치? 머리로 계산하는데 원래는 눈으로 계산하는데 손에 계산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손 어떻게 제일 빨라? 손으로 쓴 다음에 하는 거야. 자, 연습장을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가 쓰는 시간 써가지고 머리로 생각하다가 혼란스러우면 완전히 틀리니까 손으로 적고 쓰면 틀리지가 않잖아. 오류가 적잖아. 그지? 또 수식이 혼란스럽지 않고 빠르게 적어가면 되잖아. 빠르게 적으면 안 헷갈리잖아. 그거 보고 처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쓰는 거.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걸 보고 거꾸로 검산하는 거. 이게 없으면 만점을 못 만들어. 검산하는 게 없으면 만점을 못 맞아. 이런 거지. 2 더하기 3은 5지. 그러면 5 빼기 3은 2지. 이렇게 검산하는 거지. 에? 완전히 이해하니까 더하기 반대는 빼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산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산하는 방법도 만들어놔야 만점을 맞는 거라고. 자, 다음에 암산을 쓰는 것이 나쁘지 않아. 계산을 생략하고. 근데 생략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암산 쓰면 안 되지. 연습장에 써야지. 생략 안 해야 실수를 안 하니까. 생각보다 계산 과정을 머릿속에 하다가 틀린 경우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치? 머릿속에서 하는 걸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일부 연습해야 된다고. 암산만 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연습을 많이 해서 암산이 자연스럽게 되면 당연히 암산으로 해야지. 왜 다 써?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과정을 얼마나 써야 돼요? 이것도 자기 능력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어디다 해야 돼요? 연습장에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연습장 필요한 거예요. 자, 수학학습 시간 보면 수학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그래야 많이 풀고. 수학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지. 하루에 7시간이지?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는데 나는 7시간에 200문제 푸는 애가 있고 나는 7시간에 몇 문제 풀게 50문제 푸는 애가 있어. 반드시. 이게 등급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 공부 잘할수록 많이 풀어. 빨리 풀고. 그래서 속도 연습.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속도. 잊지 마. 속도. 자,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간당 문제풀이 하는 수도 써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50분 동안 공부했는데 30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 틀렸다. 이렇게 써야 돼. 50분에 30분에. 자, 그렇게 해서 시간당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문제집 수준을 찾으면 내가 문제, 시험 보는 시간처럼 했는데 한 10%나 20% 틀린다. 이런 문제집을 선택해야 돼. 너무 많이 틀리니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걸 다 해서 다 맞히면 그 다음 단계 위의 문제를 풀면 또 10%, 20%를 또 틀려. 그걸 다 맞히면 또 다음 거를 하면 또 10%, 20%또 틀려.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속도 빠를수록 점수가 높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너도 구경했지? 1등급 그 수학 100점 맞는 형아 하루에 2권 푸는 거. 봤지? 농담 아니지. 책을 2권 풀지. 자, 2단계부터는 이제 뭐 거의 고수 상태요. 7단계면. 막, 왜? 서술형, 논술형 풀잖아. 주관식 풀잖아. 객관식 다르게 막 풀이 과정도 섬세하게 쓰고 연습하잖아. 주관식으로. 논술형으로 막 설명도 쓰잖아.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잖아. 문장제 막 풀이 엄청나게 잘 쓰잖아. 서술형을 통해서 기본 개념, 공식, 설명도 다 하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 서술형 공부하는데 교과서가 최고요. 교과서 설명을 기초로 시작해야 돼. 설명 방식. 이게 최고 난이도도 교과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교과서 보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의 시작은 교과서로 해야 돼. 응? 내가 그래서 너한테 수학 정통으로 해준다고 하는 거야. 혼자서 풀이 못하지만 해설이나 계산과정 보면 이해하는 애들이 많아. 이게 거의 3등급, 4등급 애들. 혼자는 못 풀어. 그러면 이걸 보고 어느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했는지, 이게 왜 생각이 안 났는지, 이걸 생각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해야 되거든? 그랬더니 봤는데 알았다. 알았으니까 이해했어. 나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 내 모르는 걸 설명을, 자, 네가 어떤 걸 모른다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다음번에 내가 이걸 아까 이 처음에 물어봤던 이거를 어떤 걸 떠올리면 이걸 할 수 있나? 이거구나. 알겠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돼. 내가 알려주는 건 내가 한 거예요. 자, 스케이트를 연습하러 갔는데 네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타요? 그럼 내가 딱 탔다. 그랬더니 저렇게 타는 거구나. 이해했어. 그럼 너 탈 수 있어? 그래. 네가 타봐야 돼. 이게 뭐라고? 자기주도 학습이요. 막힌 부분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선생님들은 분석해주고. 근데 해보는 건 네가 해야 돼. 네가 막힌 부분을 내가 설명해주면 네 말로 써놔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써놔야 돼. 공부가 그래야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서술형의 정리가 이렇게 네가 말로 쓰지.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그러면 늘어. 돼 있는 논술도 이런 거야. 서술형 쓰는 거. 정리해보는 거. 해설집처럼 만들어보는 거. 그지?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게 교과서라고. 자, 그러면서 추가로 공부하는 거. 이제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봐봐. 자기풀이하고 해설풀이가 있는데 이게 100점 맞는 형아들을 보면 이 해설에 나오는 풀이로 안 풀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 그러다가 이거 어때요? 다 맞았어. 더 좋아. 풀이가. 이거 뭐라고? 이제 창의성이 생기는 거야. 해설지 풀이와 다른 방식으로 풀어. 근데 맞았어. 그래서 해설지 풀이하고 자기 방식하고 비교하면서 내 풀이가 더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아해. 그래서 다른 풀이가 나와. 그러면 A 풀이가 있고 B 풀이가 있고 어떨 때는 C 풀이도 나오잖아. 이렇게 뭐 세 개 비교해.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좋은가 막 서로. 왜? 해결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 문제로. 문제를 풀면서 다른 풀이가 없는지 검토도 한다고. 검토하고 내가 접근 방식 이게 기본에 더 충실한 풀이법이야. 이거는 야매야. 막. 이거는 기본에 충실하지만 이거는 변칙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여기다 이런 함정을 파면 다 속겠는데 막 이렇게. 이런 조건을 하나 하면 더 재밌는 문제가 만들어졌을 텐데 막 이래. 자, 그러면서 논술이야. 소리 논술.
쌤은 너한테 뭐부터 하라고 했어, 지금? 수리. 수리논술. 근데 9단계야. 왜? 이 앞에 있는 애는 전부 뭐 했어? 입시 수학, 문제 푸는 수학. 근데 진짜 전통을 뭐 해야 돼? 수리논술 해야 돼. 수학사도 알아야 되고, 기초 개념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고, 수학 기초 서적해야 되는데, 중학교 이상, 이게 중학교 올라가잖아, 중학교 이상 올라가잖아? 할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가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수학사 그 동영상 있는 거 봐라. 너무 잘 됐다. 그거 봐라. 나중에 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수학자의 특성도 많이 나오고, 여기 그러지. 거기 가보면, 보다 보면, 수의 특성도 막 나오지. 에? 이게 바탕이 되는 거야, 바탕이. 자, 대학 수리논술은 수학 문제에 최대한 심화요. 그냥 주관식 서술형 길게 해요. 이건 수리논술이 아니요. 그냥 주관식 서술형이요. 그치? 수리논술 이거 최대한 심화된 걸 풀다가 보면 막 엄청나게 다양한 걸 풀지. 근데 이렇게 보통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공부해 나가는데 뭐 수리논술로 주로 쓰이는 부분들을 뭐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하는 애들은 해. 근데 이제 많지도 않고 그래. 어쨌든 기출 수리논술 대학 과정에 나오는 공식도 나오는데 이거 나 내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공식도 쓰고 수리논술 나오고 막 굉장히 어려워. 이런 수리논술 말고 초등어로서 그지? 응? 시간 날 때마다 수학사인 비디오 그걸 보시면 이 수학 교수님들이 만든 거야 연구에서 필요하니까 그지? EBS에서 만든 거잖아. 그 보시라고. 그 다음에 10단계 많이 봤어. 어떤 애가 그래. 수학 공부 방법을 모르겠어요. 뭐? 어떤 공부 방법? 자기 수포자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다 하라고. 기본 개념 충실히 하라고. 다 똑같지? 똑같은 문제 한 거지. 그지?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고 나가라고. 왜? 하나라도 틀리면 다 끝이요. 공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정해졌어. 개념 차곡차곡 써야 돼. 요 돌 빼면 이건 뭐라고 수학은? 무너져요. 아무데나 빼면 무너져. 젠가의 마지막이야. 한 개 빼면 그냥 무너져.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봐. 어떤 문제 풀어야 되나요? 내가 그랬지. 뭐라고? 80% 이상 득점 나오는 거 하라고.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오답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고 힘들다고. 그지? 이게 뭐라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집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가 현재 상황에서 스스로 풀 수 있는 건 뭐라고? 교과서. 이해됐지? 수학 교과서. 자, 끝까지 수학을 하지 못했어요. 두꺼운 참고서. 최대한 얇은 거를 해서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고. 연관관계를 알아야 풀어야지. 야, 기본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문제는 이 개념과 이 단원의 이 개념과 이거랑 이게 두 개 엮어서 나잖아. 어? 요거 하나도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이 단원만 공부해서도 못 풀고 이 단원만 공부해서 못 풀고 요 단원만 공부해서 못 풀지.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야지. 안 그래? 그런 다음 좀 더 두꺼운 문제도로 가게 되면 이거를 얇은 문제지를 풀면 그 다음 게 이만큼의 문제지니까 이만큼은 알고 있고 풀린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걸 풀면 나중에는 그 다음 문제집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푸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요만큼만 또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게 차근차근 올리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반복도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교과서를 빙글빙글빙글 계속 반복을 해서 쌤이 최소 5회에서 20회요. 20회. 20회 이상 반복을 해서 됐다. 그러면 점점 빨라져서 아 쌤 저 교과서 중1, 2, 3 쭉 1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고. 된다고. 촉촉촉촉 살펴보게. 아? 그런 다음에 심화 문제 나가도 더 빨라진다니까. 왜? 기본 문제는 막 쭉쭉쭉 풀면 되니까. 자, 오답 정리 방법 쌤이 뭐라 그랬어? 연습장에서 3회 이상 푸른 다음에, 그지? 암기할 거, 앞으로 출제 가능성 높은 거, 반복해서 틀렸던 문제를 골라가지고, 내가 이거 5번 이상 보겠다라는 것만 쓰겠지? 그치? 다음, 자주 실수한다면 실수 유형이 뭐냐고. 계산 실수면 계산 뭐? 어떤 뭐 때문에 자세히 찾을수록 뭐라고? 빠르게 치료하고 빠르게 고칠 수 있다고 그랬지?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이 모자란데. 왜? 연습 부족이요. 내가 그랬잖아. 공부는 속도라고. 속도. 맞아? 속도를 빨리 하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정확하게 암기해서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 한 방에. 예를 들어볼까? 너 9구단. 아, 저 이해했어요. 6단은 60 커지는 거예요. 6, 8은 해볼게요. 6일은 6, 7, 6, 8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 맞췄어. 맞출 수 있지? 네. 근데 걔 점수 잘 나와? 아니요. 그러니까 암기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연습 부족이라고. 연습만.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인터넷 강의는 어떻게 듣냐요? 너 쌤은 보게 하지 자꾸. 뭐 하면서 보라고 했어, 인강은? 기록하면서. 안 그러면 다 날아간다고. 기본 개념이든 뭐든 나중에는 빨리 보려면 2배속으로. 자,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 문제의 의도를 모르겠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유형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 개념과 이 개념의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더 심하게 많아. 왜? 이거는 알아. 이것도 알아. 연결되는 거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 노트에다가 심화 개념을 써놓으라고 했지. 다 조금씩 모아놓고 데이터, 그치? 자, 그 다음에 많이 풀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라나요? 왜? 99%에서 그래. 101%야 돼. 101%. 이해됐어? 101%. 기본적인 실수 많거나 시험 출제 유형 아니거나 기본적인 문제만 자꾸 풀다고 점수 나오는 거 아니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많이 풀었어야지. 그치? 맞아? 자, 심화는 어느 정도 해놔요. 사람마다 다르지.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생에 따라 다 다르고 응용에 따라 다 다르고. 근데 어쨌든 네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못 나가면 심화?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오케이? 80점이 넘어야 다음 체계를 가는 거야. 80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요. 심화를 하게 되면 선행진도 못 나가. 그지? 막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심화했지. 그럼 이거 할 거야? 이거 심화할 거야? 여기 갈까? 여기서 뺑뺑 돌까? 이걸 빙글빙글 도른 다음에 다 나가서 이걸 딱 뜨니까 풀리네? 풀리네? 그래서 다시 또 빙글빙글 이렇게 해야지. 자, 심화에 목매지 말라고. 기초를 튼튼한 게 우선이야. 선행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이런 애도 있어. 얘 또 웃겨.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을 다 했대. 그런데 야! 함수하고 방정식이 뭐야? 말을 못해. 문제를 풀어. 그런 애들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줬어. 그러면 이게 뭐야? 밑이 뭐야? 진법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딱 대답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이렇게 나왔구나. 막 그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그 생각 안 하고 문제만 잔뜩 푼 거야. 진도를 나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야. 야, 2차 함수의 근해 공식을 알았다고 근해 공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1, 2, 3, 4, 5, 6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진도를 나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야, 똑같이 6학년이라고 6학년까지 다 퍼펙트하게 다 아냐? 아니지. 학년이 올라갔다고 걔가 똑똑해진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빠르다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그치? 자, 초등 저학년이야. 뭐 읽어야 돼? 수학 관련 책자, 동화, 수학 만화책. 중학년이야. 뭐 해야 돼? 계산력 올려야지, 당연히. 그치? 뭐 1.5부 너 빨간 펜 한 적 있냐? 눈높이나? 눈높이. 그래. 눈높이 했어. 3, 6개월 했으면 됐어. 너무 오래 하면 맨날 계산만 하니까 바보 같고. 어쨌든 관련 서적 읽어야지. 맞아? 자, 그 다음 초등 고학년에는 뭐 하는 거야? 수학 전반에서 중등 수학 전반에 대해서 쭉 빠르게. 그래. 뭘로? 교과서 중심으로. 중3까지 기초 문제만 풀고 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그지? 그러면서 수학 노트 정리법이나 수학 연습정 사용을 터득을 한 다음에 뭐 가는 거야, 이제? 중등 전반 심화. 중학수학을 중등까지 고급으로 1학년 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중등 전 과목 학습법도 다 배우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학습법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중학 2, 3학년 때 뭐라고? 중학 최상 수학 하면서 플러스 고등 수학 기초.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고등 수학을 어느 정도 기초를 탄탄하게 하니까 1학년 때 내신이 나눌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최상의 심화를 하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맞아요?
방학 중에 기초 선행을 한 고2, 3과정을 집중 예습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심화과정 유형을 고3, 2학년 때 이제 풀기 시작하고, 그지? 수리논술이나 초상위를 하고, 고3 때 이제 교육방송을 중심으로 유형을 완벽하게 풀이하는 걸 반복하는 거지. 이런 단계로 지금도 나가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안 늦었지? 이런 애가 문제야. 학력을 놓쳤어. 중학교 것도 몰라.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이 쉬운 거 중학교 거를 시키려고 그러면 나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거만 시키고 점수 방법이 없어. 이건 중간에 하는 게 없어. 그지? 방법이 있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싸그리 다 먼저 외워. 조금 살짝 이해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설명 들어. 그러면 그럼 외운 건 풀 수 있어. 그러면 막 지독해. 이해 안 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돼. 머리 터진대. 최대한 남겨야 돼, 설명을. 다, 방법도, 문제 푸는 방법도 다,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바래. 같은 문제가 나오기를. 아니, 그러니까 유형별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외워야지, 그지? 자, 보시면, 수능 유형 파악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학습을 하면서 틀리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지? 수학 개설을 하면 틀린 문제 또 틀리고 또 틀려. 문제를 뭐 하는 거 보면. 네. 수능 유형이 있어.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등비급수에서 네모, 여기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이래서 똑같은 만족 반복하는 거는 1-r분의 a의 공식이 이걸로 다 쓰는 거야. 무한 등비급수의 합,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걸 틀려. 그럼 이걸 이틀 동안 죽어라고 이거만 하는 거야, 다. 알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만 내고, 한 문제 맞히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늘려가야지. 늦어지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유형부터 해야 되는데, 이 유형을 다 하지, 일찍 한 애들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해야 될 점 빠르게 해결하고, 만점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힘든 걸 다 찾아야 되는데, 이걸 미리 다 하잖아, 부분적인 거를. 그럼 능력이 좋아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수학 점수 분포에 따라서 가능한 거, 획득 가능한 점수를 모두 맞으면 굉장히 높은데, 그치? 막 그냥 공부해서 그래. 하나하나, 한 가지 유형씩. 뭐라고? 유형을, 그 유형에 따라 뭐까지 외워야 된다고? 풀이 방법. 뭐라고? 풀이 방법까지 외워야 이게 영어 단어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한 문제 외우면 이게 뭐라고 영어 단어? 한 개. 영어 단어 10,000개 외우는 것처럼, 6,000개 외우는 것처럼, 수학, 이거 6,000개, 10,000개 외우면 다 맞는다고. 똑같은 문제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게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나중에 저절로 외워진다고. 많이 하다 보면. 자, 수학을 하는데, 근해 공식 있지? 이거 5만 번 쓴대, 5만 번. 10,000번 쓴대, 10,000번. 공부 못하는 애도 10,000번. 저절로 10,000번 사용하는데 계산하다 보면. 왜? 하루에야 고등학생도 내가 그랬잖아. 7시간씩 매일 한다고, 매일. 몇 년을. 그거에서 너 몇 시간 7시간 하냐, 수학? 아니잖아. 차분하게. 네가 지금 진짜 수학을 한다면 하루에 3시간은 앉아서 수학 보고 읽고 해야 된다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과목에서 책 읽고, 다른 거에서 총정리도 풀고 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은 해줘야지. 수학 공부 잘하려면, 그지? 이 공부를 잘하려면 구체적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애들이 왜 공부 못하고, 수학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지? 조금의 과정을 더 못하고, 조금은 정체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실하게 못하니까 발생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수학은? 인내. 이해됐어? 근데 네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재능이 좋은 애들이 있어. 너 좋은 거, 너 그만큼 설명했는데 그거 홀딱 풀잖아. 혼자서. 그거 안 된다고. 그 한 달 걸려, 어떤 애는. 혼자 못 나간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혼자 나가려면 남들보다 3배에서 5배 빨라. 안 까먹기 때문에.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수학 공부법. 고3 거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야. 됐죠? 단계에 맞춰서 지금 정통으로 해준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